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년 총선에 친중 세력이 이기면은 큰일 날 것 같은데요. 여기 관련해서 한민호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본부 대표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지금 그 세계 언론에서도 많이 냈는데 중국에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그 선거 개입한 사례가 40개국이 넘는다고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외국에서요. 그렇습니다. 이거 한민호 대표는 이 관계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니까 내년 총선에 우리 중국이 개입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개입하고 있죠. 아주 깊숙하게 개입하고 있습니다. 아, 이미. 아주 단적인 사례가 후쿠시마 괴담을 유포하는데 네. 중국 공산당이 열심히 앞장서고 있어요. 이 중국에서 발표하는 거 보면은 네. 후쿠시마산 이 수산물이랄지 이런 것들을 수입 금지하겠다고 요란하게 떠드는데 네. 그걸 누구 들으라고 떠드는 거냐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 들으라고 떠드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한국인들의 후쿠시마 괴담을 빌미로 해서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의 반일 감정을 조장을 하고 예.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년 총선에서 저희 친중 세력이 국회 다수석을 차지할 수 있도록 총선에 개입하고 있는 거죠. 네. 예. 뭐 기사도 나왔습니다만 내년 총선의 친중 세력, 다시 말해서 민주당이 이기면 중공이 우리나라 뭐 정책이고 뭐고 다 개입한다는 거 아니, 현실화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사도 한번 띄워주세요. 네네. 문재인 정권 때 어떻게 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문재인 정권은 정말 집요하게 반미 반일 정책을 펴면서 네. 친북 종중 정책을 추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일본과의 지소미아 협정까지 파기해 가면서 네. 우리나라의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 체제를 네. 깨고 뭐 이런 짓을 저질렀던 놈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이제 간신히 그 방향을 바꿔놨는데 국회는 여전히 민주당이 다수석이잖아요. 네. 예, 그런데 내년에 다시 한번 지금 이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했기 때문에 잠시 움츠러들어 있는데 네. 내년 총선에서 다시 한번 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하면은 그때부터는 윤석열 정부는 이제 식물 정권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내년 총선이 이 대한민국의 국운에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총선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여기 기사도 나와 있지만 100만 명에 가까운 조선족과 중국인들이 체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중국의 어떤 중국 공산당의 샤프 전략에 따라서 대한민국 여론을 움직여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사람들이 뭐 집회 소요 사태에도 막 나오고 집회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SNS나 댓글 같은 거 막 열심히 달고 그다음에 좋아요 같은 거 집중 융단 폭격해서 지네들 유리한 기사 위로 띄우고 이런 뭐 100만 명이 움직이면은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야말로 사실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되는 거죠. 네.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네. 중국 공산당이 체계적으로 움직였다라는 네. 게 이제 그야말로 일반적인 인식이고, 네. 사실은 100만 명의 중국인들 조선족 포함해서 그들뿐만 아니고 7만 명의 이제 중국인 유학생들. 그 다음에 중국 본토에 한 4천만 명 가량 되는 소위 우마오당이라고 하는 댓글 부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중국 공산당의 지령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은 우리나라 인터넷 여론 나가서 네. 여론 그 자체를 중국 공산당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정부랑 특히 이제 우리 포털 네이버나 다음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싶은 게 네. 우선 이 댓글 쓰는 사람들의 국적이라도 좀 알게 해라. 그렇지.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댓글 읽는 사람들이 네. 인터넷 기사를 좋아요를 어떤 놈들이 눌렀는지를 파악을 하게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네이버나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면 네. 이건 결과적으로 이게 중국 공산당에 부역하는 거다라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면 거기는 인구가 많고 중국 자체가 인구가 많은 데다가 조선족이라든가 중국인들이 여기 이제 말하자면 파견 내지는 살러 오거나 아니면 유학생 이렇게 이 인구만 해도 100만 명이니까. 근데 일반 한국 사람들 100만 명도 인원이 크지만 이 사람들은 중국 공산당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니까 이게 세력이 엄청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 진짜 심각합니다. 그 뭐 이 저 총선 그 대비해서 뭐 이런저런 고민들 하시는 분들 많은데, 물론 이제 투표할 때 뭐 이렇게 당일 투표하자 뭐 이런 애쓰시는 분들 많은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사실 이 문제예요. 아, 중국의 개인 문제. 그 이재명이 그래서 대놓고 친중파라는 욕을 먹어가면서 싱하이밍한테 가서 그냥 아주 저 아랫사람처럼 굴고, 이 중국에 아주 대놓고 저 뭐 문재인도 삼불 정책이다, 뭐 사드 없애겠다, 이게 대놓고 굽신거리는 게 다 이런 파워에 저 의존해서 그런 거죠. 이 민주당 자체가 친중 세력이다라는 거를 공공연하게 네. 스스로 드러냈고, 이재명이가 그 싱하이맹한테 불려가서 다소곳이 앉아가지고 이런 말을 했어요. 이 후쿠시마 그 저 대응을 같이 네. 하자. 네. 이거는 그 명백한 반역질이라고 봐요, 저는. 그렇죠. 예,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재인 정권 때 그 민주당이 했던 그 행태를 보면은 얘들은 친중 세력 정도가 아니고 중국 공산당의 부하다라는 전 보고 있어요. 시다발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친중을 넘어서 시다발이네요.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총선 이제 8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어떤 대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 차원에서. 정부에서 이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이 박민식 그 보훈부 장관인가요? 네. 그분이 그 광주에 이제 그 정률성 우상화에 대해서 이 정면으로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네. 제가 이제 그 운동을 뭐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장관이 한마디 하니까 이 운동에 확 불이 붙었어요. 이 정도로 이 장관이나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중국 공산당이 그야말로 전방위적으로 교육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하고 있는 공자학원, 네.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지금 이 중국 공산당이 공작을 벌이고 있는데, 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그 맨 앞장을 서야 될 사람들이 장관들이에요. 예. 그런데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장관이 기껏해야 한두 명이라는 거죠, 지금. 네. 이 당장 진짜 황당한 게, 교육부 장관이 앞장서 가지고 공자학원 추방에 나서야 되는데 예.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교육부 장관이 할 일이 아니 많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 장관도 지금 그런 실정입니까? 예, 아이고, 서울대학교에 그 시진핑 기념관이 있는데 손을 안 대고 있잖아요. 아, 이거 참 이거 큰일 났구만. 그러니까 광주에 정일선 기념공원 뭐 기념 동상 뭐 이런 거 욕할 게 아니에요. 서울대학교 한복판에 네. 중앙도서관에서 제일 좋은 자리에 시진핑 기념관을 끌어안고 있는 게 서울대학교예요. 아, 심각합니다, 지금. 시진핑 기념관이 웬 말입니까? 서울대. 예? 저도 뭐 서울대학교 그 간신히 들어가서 뭐 간신히 졸업했지만, 이거 무슨 말씀이세요? 서울대 예. 재학생들 동문들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게 무슨 개망신이에요, 도대체가. 그러게요. 아니 시진핑이 무슨 책을 도서관에 갖다 놓는 거는 뭐 있어 오케이. 그러나 기념관을 도서관에 마련하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공산주의 지도자를.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 우리나라 이 지식인들이 서울대학교 교수 사회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얼마나 썩어 있는지, 정말 이제 한편으로는 소름 끼치고 한편으로는 정말 역겨운 현상이죠. 썩어 있다는 거는 이게 중국에 돈 먹고 이런 거 기념관도 설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이게 서울대학교가 그걸 끌어안고 있는 이유는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어떤 식으로든 혜택을 보는 집단이 서울대학교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이럴 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중국 공산당의 돈에 이렇게 이 오염된 사람들이 서울대학교가 많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서울대학교뿐만이겠습니까? 그 중국의 막강한 돈으로, 이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침투하는 거 아닙니까? 자본으로 침투해서 자기네들이 유리한 그러니까 형국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계 그다음에 정치계, 언론계 이렇게 돈으로 침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수죠, 일종의 매수. 이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년 총선에 이제 중국 공산당이 개입할 거다, 어떻게 개입할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미 전방위적으로 개입하고 있어요. 이미.
아까 말씀드린 그 후쿠시마 괴담 유포가 아주 대표적인 사례고 눈에 띄는 사례고 이미 개입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네요. 지금 8개월 남았는데 지금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지금부터 잘 대비를 해야 되겠네요. 예. 네, 한민호 공자학원 실체알리기 운동본부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중국의 이 막대한 자금으로 이 침투하는 게 우리나라뿐이 아니에요. 전 세계 40여 개국의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게 뭐 해외 유수 언론들에서 막 터져 나가고 있는데 특히 미국에서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세계 40여 개국의 선거 개입을 중국이 한다는데 한국 빼놓고 하겠습니까? 일본 타자로 한국 하죠. 왜 중국으로서는 우리나라 선거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외국 선거 중에서 제일 근접한 나라고. 예? 한반도를 자기네들이 영향권 둬야 되는데 중국은 영향권 내뒀고 남한이 문제인데 남한 밑에는 일본이고 그 다음 태평양으로 미국인데 거기가 아주 뺏어야 할 일본지인데 남한하고 그 다음 어디겠습니까? 대만이겠고. 그런데 거기에 선거 개입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막대한 돈으로 이렇게 매수, 그 다음에 약점 잡아서 이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제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미녀 스파이 의혹 그거 제기했다가 미녀 스파이 쪽에서 저를 고소하니까 얼마나 막강한 자금이 움직이는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싸다는 로펌, LKB 거기를 로펌을 말하자면 의뢰를 해서 아주 집중포화해요. 형사는 형사 고발, 민사 고발인데 형사는 무혐의 됐죠. 근데 또 민사로 또 걸어요. 재판 중입니다. 아니 미녀 스파이 의혹을 제기했는데 미녀 스파이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이놈의 나라는 미녀 스파이 의혹 제기했다고 저를 조사해요. 이게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금력으로 움직이니까. 자금에 의해서 로펌이 움직이고요. 그 로펌에 의해서 경찰, 검찰이 움직입니다. 고소장이 강력한 로펌에서 막 들어가고 이러니까. 아니 나 이거 다 나오는 사실인데 허위 사실로 저를 못 걸잖아요. 그 형사는 무혐의 됐잖아요. 제가 허위 사실로 미녀 스파이 의혹 제기했으면 저는 큰일 났게. 있는 사실 가지고 이거 스파이 짓 하는 거 아니냐 조사해라 그랬더니 고소한 거예요. 참나 그만큼 중국의 자본력이란 건요 엄청납니다. 이 일개 이봉규 같은 놈도 이렇게 괴롭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괴롭히는 사람 괴롭히고 매수할 사람들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이고 처음에는 그냥 밥 한번 먹자고 그러죠. 식사 대접하면서 그냥 이제 뭐 과일 좀 담았는데 사모님 갖다 드리세요. 집에서 열어보면 양돈 봉투 뭉치 나오고 이러면 코가 끼어서 그 다음에는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1억이 들어있고 이래 보세요. 그러면 뭐 중국 쪽에 유리한 발언하고 꼼짝없이 그때부터 그 다음엔 뭐 1억이 아니라 5억 들어오고 10억 들어오고 중국 공산당에 돈 10억 뿌리는 건요 애들 끔값이에요. 얼마나 막대한 돈이 있는데요. 10억 이런 건 막 뿌리는 거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언론인도 괜히 친중에 관련한 글 쓰고 이러는 사람들 저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뭔가 수상하다고 봐요. 그렇게 저는 의심해요. 뭐 이거 먹은 거 아니야 이거? 정치인도 마찬가지예요. 친중 정책 강력하게 피는 사람들 이거 혹시 먹었냐? 아니면 뭐 약점 잡혔냐? 너희들 뭐 중국 사람이 대접하는 데 갔더니 뭐 누가 그냥 옷 벗고 여자가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해서 사진 찍혔냐? 공산당 그게 주특기야. 자식들아 그냥 밥 먹자고 술 먹자고 그러면 나가면 안 돼. 그렇게 당하는 거야. 당했냐? 아니면 돈 먹었냐? 왜 그래? 그건 그렇고 이번 총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으니까요. 막아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